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까지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한낮에는 15도를 웃돌겠습니다. 다만 경북 동해안은 5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까지는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6.3도로 어제보다 4도 정도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15도 선을 웃돌면서 온화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5일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8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8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6도 선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 정도 높은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0도, 독도 13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6도, 독도 15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오늘까지 너울성 파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저녁 사이에는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입니다. 비가 그친 후 12월의 시작과 함께 매서운 강추위가 몰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의 수요일 아침 기온은 1도 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지어질 공립 장량유치원 부지 선정과 관련해 경찰이 교육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불과 3개월 전 3.3제곱미터당 200만 원대에 거래됐던 땅을 경북도 교육청이 300여만 원에 사들였는데요. 경찰은 이 수상한 거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시 최초 공립단설 유치원인 장량유치원 부지. 경북도 교육청은 지난해 2월 각각 주인이 다른 5개 필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봤더니 유독 한 필지의 소유권 이전과 매입, 매도 단가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포항의 한 부동산 업체가 3.3제곱미터당 200여만 원의 이 부지를 매입했는데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교육청이 이 땅을 300여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땅값이 막 이게 얼마 있다 갑자기 붕붕 뛰거나 하는 그런 자리가 몇 달 안에 그 차익이 발생하는 거는 일반 상식적으로는 잘 없죠. 이 필지의 총 면적은 1,065제곱미터. 7억여 원에 거래된 땅을 3개월 만에 교육청은 10억 8천만 원에 매입한 겁니다. 200만 원 후반에서 300만 원 미만까지는 거래가 가능할 것 같은데 300 이상 한 건 조금 무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경북지방경찰청도 포항교육지원청과 경북도 교육청 전현직 공무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부지 선정 과정에 위법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교육지원청은 토지감정평가와 적법한 절차를 걸쳐 부지 매입가를 결정했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포항에서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주말 이틀 동안 신규 확진자가 43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5일 이후 나흘간 포항의 종교시설에서 38명의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포항시는 최근 가족 행사를 한 일가족 등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자녀가 통학하는 학교 학생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주에서는 주말 사이 확진자가 4명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조사 중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대구 유공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980년 5월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뿐 아니라 대구에서도 군부 독재에 맞선 시위가 치열하게 벌어졌었는데요. 온갖 고문에 시달린 시위 참여자들은 지금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대구에서도 군부 세력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이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계명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균식 씨는 1980년 5월 14일 대구백화점 앞에서 전두환은 물러가라라며 시위를 벌이다 체포영장도 없이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54단과 국군 보안사령부의 불법 구금대, 물고문과 전기고문 등 입에 담지도 못할 온갖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폭력을 경험한 뒤 허위 자백 등으로 재판을 받고 징역 2년형이 선고돼 옥살이를 했습니다. 때리고
밟고 집 밟고 거기에 올라타서 누르고 이 친구들도 거기 술 냄새도 났고 인간의 얼굴이 아니었다고 다 적어놨습니다. 어느덧 60대에 접어든 5.18 대구 유공자들. 시위에 참여했던 당시 계명대 학생 16명은 40여 년 삶이 송두리째 망가졌다며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 2억 100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의 가족 93명도 함께 소송했습니다. 부모와 배우자, 형제자매들은 오랫동안 불법 사찰을 당했고 연좌제에 묶여 취업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연좌제의 고리는 자녀에게도 대물림됐습니다. 부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분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체포 구금되고 나서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고지도 받지 못하고 아들 또는 딸들의 생사를 확인조차도 못했습니다. 가해 책임자인 전두환을 상대로도 소송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망하면서 피고에서 제외했습니다. 대구 유공자들은 이른바 5.18 보상법에 따라 고문으로 인한 물질적 피해 보상을 받았지만 정신적 피해는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5.18 보상법은 보상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해 추가 보상이 어렵도록 했는데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 이후 국가에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전국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이번 계명대 피해자뿐 아니라 영남대, 경북대 피해자들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정부가 월성 1호기의 설비 투자비를 보전해주겠다는 내용의 에너지 전환 비용 보전 이행 계획을 확정하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탈원전 과정에서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을 보전해준다는 방침에 따라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에 지출된 비용 약 5,600억 원을 한국수력원자력에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등은 정부의 월성 1호기 중단 결정 이전에 법원이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낸 만큼 수명 연장에 들어간 비용은 정당한 지출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보전 결정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150메가와트 용량의 부생가스 발전소 1기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가 3,500억 원을 들여 준공한 부생가스 발전소는 철강 공정에서 발생되는 부생가스를 연소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복합 발전소로 기존 발전 설비 6기를 대체해 최대 150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합니다. 포스코는 기존 발전소 대비 발전 효율이 20%포인트 더 높으며 생산된 전기는 모두 포스코 제철 공정에 사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남다른 아이디어로 높은 소득을 올리는 농가를 강소농이라고 하는데요. 육성사업 9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나며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건 물론 농촌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4년 전 귀농에 버섯과 굼벵이를 키우는 이정국 씨는 동료 귀농인들과 함께 강소농 교육에서 익힌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했습니다. 버섯을 말리고 벌레를 분말로 만들면서 귀농 초기 2018년 4,700만 원이던 매출은 2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서로가 지탱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기 때문에 그 강소농이라는 이 조그마한 단체가 상당히 힘을 줬었고 매출에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2012년 3만 농가에서 시작한 강소농이 지난해에는 8만 5천 곳으로 육성사업 9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경북의 강소농도 11,000여 명, 여러 농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율 모임체는 139개로 늘어났습니다. 종전 70%에 이르던 1차 생산 비중은 계속 감소해 이제는 가공 생산 비중이 오히려 70%로 높아졌고 일반 농가에 비해 소득은 20% 이상 많아졌습니다. 교육을 받고 또 같이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서로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공동 브랜드도 운영을 하면서 같이 이제 매출 신장도 생각하고 있고. 농촌진흥청은 2025년까지 강소농 10만 명을 육성하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화되고 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어떻게 농업에 접목시키면서 더욱더 우리 소비자들한테 안전한 농산물들을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색들이 필요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상품을 내세운 강소농들이 농촌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주시는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어촌 뉴딜 30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양남면 수렴항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간포읍 연동항과 나정항, 올해는 척사항에서 어촌 현대화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또 간포읍 가곡항과 모곡항, 양남면 지경항 등 3곳에 대해서 내년도 어촌 뉴딜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창달 전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고 이재명 후보를 돕기로 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대구 경북 선대위원장직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45년간 보수 정치권에 몸담아온 박 전 의원의 이재명 캠프 합류는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박창달 전 의원은 15, 16, 17대 한나라당 의원을 지냈으며 2007년 대선 때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 특보단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홍준표 의원 캠프에서 대구 경북 총괄 본부장을 맡아 활동하다가 지난 19일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경주시는 경북도 최초로 건립되는 동물사랑보호센터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경주시가 총 사업비 21억 원을 들여 만든 동물보호센터는 앞으로 경주시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해 입양시키고 관련 교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센터는 유기동물 병원과 미용실, 놀이터 등을 갖췄으며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견학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까지는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6.3도로 어제보다 4도 정도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15도 선을 웃돌면서 온화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5일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8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8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6도 선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 정도 높은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0도, 독도 13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6도, 독도 15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오늘까지 너울성 파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저녁 사이에는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입니다. 비가 그친 후 12월의 시작과 함께 매서운 강추위가 몰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의 수요일 아침 기온은 1도 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